여러분들 지금 4학년들이니까 전부 다 이력서 자소서는 필요하죠. 지금 이력서 자소서 준비돼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사람, 전부 자소서 이력서 다 만들어야 되죠. 1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민 상담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력서하고 자소서의 큰 차이점 아세요? 이력은 이력을 쓰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생각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력서와 자소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력서에 쓸 거를 자소서에 쓰고요. 자소서에 쓸 거를 이력서에 써요. 자, 이력서는요, 눈에 보이는 걸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반면에 자소서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감정. 생각나는 데 말해보세요. 감정. 강점. 맞아요. 강점. 역량. 가치관. 성격. 또 뭐가 있을까요? 성장. 예? 성장 과정. 성장 과정. 또. 자, 볼게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답 해주셨어요. 자,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는요, 말 그대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객관화.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죠, 사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건 뭐냐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학생들이 객관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거는 성적, 뭐 어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고만고만해요, 사실. 그러면 차별화될 수 있는 건요, 주관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관적인 건데 인사 담당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걸 보고 싶어 할까? 여기서 그 사람의 성격도 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생각, 평소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도 보고 싶어 하고 강점과 역량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의 강점과 역량을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쓰면 어떤 의미일까? 자화자찬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은요, 가치관하고요. 이 성격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요. 그런데 성장 과정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인데 내가 성장 과정을 바꿀 수가 있을까? 벌써 다 살아왔는데. 그래서 성격을 보면 이 성장 과정은 이력서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격도 이력서에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강점과 약점도요.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관적으로 남한테 내 생각을 말했을 때 가능한 건 가치관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관이 뭐죠? 어제 말했던 거 프레임. 이거예요. 프레임. 어떤 프레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이에요. 나의 철학. 마이 철학. 이게 결국은 가치관이에요. 저 자소서에는 나의 철학이 적혀 있어야 돼. 근데 철학을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 처음부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은 예를 들어 가지고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어떤 사건에 처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내가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서술형이 좋죠. 뭐냐면 나의 가치관, 철학을 말할 때는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요. 나의 철학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그 기업에서 보통 말할 때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또 알고 싶은 게 뭐죠? 성장 과정. 세 번째가 뭐죠? 학교 생활.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어, 그 자소서가 보통 레파토리가 다 똑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지원 동기하고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원 동기는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면 좋을까? 이벤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번에 평소에는 내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그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차에 우연찮게 그 친구가 하는 지원 원서를 보고 저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차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에 지원하는 동기는 제가 평소에 내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나의 그 철학은 이런 건데 이런 철학의 기사의 그런 어떤 회사의 비전과 미션 같은 게 나하고 너무 일치해서 나는 지원하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약간 이해가 되죠? 약간 이해.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 성장 과정도 내가 주관적으로 뭘 써야 되는데 나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야. 나의 철학을. 그러면 어떤 큰 사건, 잊지 못할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뭘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같으면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계기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한 사건이 나를 굉장히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한 이유는 내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이렇게 굴곡없이 살았었는데 이러한 계기로 해서 내가 겸손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오히려 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내가 더 큰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력서에는 어떤 걸 쓰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력서에는 어떻게 써야지 나의 강점과 역량이 돋보일 수 있을까? 그게 트릭이에요. 테크닉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사실인데 그걸 풍성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엑셀을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중급 사용 가능 이렇게 적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엑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나는 어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 아니면 엑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재무 관리 분야의 어떤 수익을 수익 계산을 할 수 있음. 그 레벨을 최대한 늘려서 쓰면 빡빡하게 보이잖아. 이력서는 썰렁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걸 뭐라고 하죠? 내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들어간 글자는 느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글자체나 이런 것도 이력서가 이렇게 있는데 글자가 그 문서에 맞지 않게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커가지고 막 빡빡하게 보이거나 그것도 칸 자체도 좀 미적 감각에 위배되게 이렇게 해놓으면 인사 담당자 볼 때 정성이 안 느껴진 거예요. 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격이 나타나는데 성격을 표현해주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사진만큼 좋은 게 없어. 사진에서 성격이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 사진의 표정.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이 제일 좋냐면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은 표정이 대부분 좀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사진사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뭡니까? 몇 장을 찍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찍으세요 하면 이러다가도 막 이렇게 긴장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평소에 있잖아요. 그냥 어디 놀러를 가. 근데 옷을 깨끗하게 그냥 사진관에서 찍듯이 입고 가가지고 한 몇 시간을요. 그 카페에서도 찍고 어디에서 찍고 막 찍어.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으로 찍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들어봤어요?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 이게 뭐냐면 사람을 얼굴 외에는 배경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뎁스를 얇게 한다고 하는데 아웃포커싱으로 하면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면서 얼굴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런 사진. 배경이 하얀 날씨 좋은 데서 가면 이렇게 하면 사진기로 이렇게 얼굴을 딱 찍으면 주변이 흐릿하게 그냥 물감 이렇게 번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온 그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한 수백 장을 찍으면 한두 개가 나와요. 그런 걸 자기 사진으로 만든. 그때 이미지가 그래서 이 성격은요 그 사진의 배경하고 자기의 그 자세를 어떻게 찍는 게 좋냐면 이렇게 찍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는 배척하는 자세. 찍을 땐 항상 오픈 마인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찍을 때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위에까지도 그 자세가 전달이 돼요. 그냥 편하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라디오 방송할 때 그 사람들이 말로서 하지만은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하듯이 해요. 그죠? 사진 영상이 보이는 듯 자기도 그냥 웃을 때 웃고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거의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진 그 안에 있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평소에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서 딱 찍으면 바로 딱. 그래서 성격은요 사진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문서 글씨체를 어떤 게 좋냐면 제가 권하는 거는 맑은 고딕 맑은 고딕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글씨 크기는 11 정도 아니면 12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그 12나 14로 하고요. 굵게 색깔은 변형시키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굵게 있잖아요. 딱딱딱 1차적으로 11 크기로 하더라도 거기다 굵게 해주면은 강조가 되고 거기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12로 하든지 14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강조하는 거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장 과정은 이력서에 사실은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성장 과정이라는 거는 이력서에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이벤트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이력서는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쓰되 정성과 그다음 사진을 좀 제대로 찍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한자라도 좀 더 많이 넣고 그런데 그게 헛된 정보가 아니고 레퍼런스로 뭐 제출하라면 다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 이력서 한 장 딸랑 쓰는 것보다요. 이력서 보면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력서를 한 장 쓸 것 같으면 한 장은 메인으로 써. 그런데 보완해야 될 거는 2장, 3장을 이렇게 뒤에다 붙여요. 앞에 한 장만 보더라도 요 뒤에 게 유추가 되게끔 적되 뒤에는 보완되는 자료들을 많이 넣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담당자들이 요 한 장만 시간이 없을 때는 한 장만 보는데 뒤에 이렇게 해봤더니 뒤에도
여기에 대해서 못한 말을 이렇게 부언해가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그래. 아,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한 사람이고 상대를 생각한 사람이구나. 왜? 한 장의 요약을 해놓고도 뒤쪽에 풀어서 다 해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 자료를 같이 뒤에는 보면 사진 같은 거 있죠. 뭐 어디 뭐 여행 갔다 왔으면 포트폴리오식으로 내가 거기 갔던 그 증거 사진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래가 쭉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에 근거한 어떤 자료 같은 걸 직관적인 사진 자료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그맣게 했으라도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력서는 사진 좋게 찍는 거,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 그런데 사진도요, 톤을 밝게 가져가야 돼. 아사 800에 그 다음에 노출을 중심에서 조금 밝게. 우리 스마트폰 보면 조금 밝게 찍는 모드 있죠. 그걸로 찍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보정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냥 밝게 찍으면 그 보정이 자연스럽게 좀 돼요. 웬만하면 뭐 이런 흉터나 이런 건 점 같은 건 다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되고 거기다가 정성. 웬만하면 그 사람이 느껴지는 정성이 있죠. 리포트 쓸 때 어떤 친구들은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받으면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달랑 마지못해 쓴 느낌.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보면 뭐 엄청 정성을 들여가 쓴 느낌 있죠. 그거예요. 이력서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요거밖에 없어. 가치관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를 만약에 이력서에다가 쓰면 자화자찬이 돼버리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소서는 주관적이다. 극히 주관적이다. 그런데 당락을 결정하는 건요, 이력서가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예요. 왜? 자기소개서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은 인사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거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력서 강의 끝. 좀 와닿죠? 인사이트.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사진을 하나 찍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이 강의를 하잖아요. 항상 저는 이제 PT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건덕지를 가지고 오는 거고, 제가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 오기 전까지 그 공부를 했던 거를 쏟아내기 때문에 저도 강의를 하고요. 제가 말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막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강의를 제가 했지만 제가 찍습니다. 제가 찍어가 이거를 또 책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트리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끝.